먼저 62번을 보시면요. 맥주 발효를 했을 때 효모를 상면 발효 효모와 하면 발효 효모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나열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상면 발효 효모는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그리고 하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 카스퍼지네시스라고 해서 2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65번 한번 볼까요? 곰팡이 그림인데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곰팡이 성명을 묻고 있습니다. 기역 먼저 보시면요. 보니까 빗자루 모양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병족 세포도 없고요. 이런 것을 미루어 봐서 페니실륨에 속한다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보니까 가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근 기부에서부터 포자낭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포복지도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보니 이것은 리조푸스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9번 가볼까요?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 성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 라고 묻는 것은 세균에 관련된 것이고요. 세균 세포벽 성분의 차이 때문에 그람 염색성이 달라지고 그 그람 염색성에 따라서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람 양성 같은 경우는 염색을 했을 때 적자색, 자주색, 남색 이런 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한 개의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고요. 이곳에는 테이코에시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역시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얇죠? 얇은 펩티도글리칸층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지다당이나 아니면 지단백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코에시드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람 염색을 했을 때 그람 음성균은 적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그람 양성균 세포벽 성분을 물었고요. 그러면 테이코에시드 있고 펩티도글리칸 있는 것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무성포자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우리가 포자를 구분을 하면 무성포자냐 유성포자냐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성포자의 종류에는 접합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난포자가 있고 무성포자 종류에는 포자, 낭포자, 아니면 분생포자, 후막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73번에는 무성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고 여러분들은 이 종류 구분을 한번 잘 해두시고 잔항포자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78번 계산 문제 한번 해보죠. 미생물학에서 계산 문제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총 세균수는 얼마인가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계산 문제이긴 한데 단순한 계산이라서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죠. 바실러스 서브틸러스가 30분마다 분열을 하는데 5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고요. 총균수를 계산을 하면 최초 세균수 곱하기 2의 세대기간이 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대기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죠. 다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5시간을 우리는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분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시간이고 이거는 분이니까 우리는 숫자를 C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300분이고 그리고 30분이고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세대의 기간을 10으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최초 세균수는 1개, 그래서 1 곱하기 2의 10승 해서요. 1024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0번 문제를 봐보면요. 세균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시료 25g을 멸균 식염수 225ml에 넣어서 균질화했고요. 그 중에서 다시 1ml를 뽑아서 우리는 표준평판에 배양을 했더니 63개의 진락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 25g에서 225ml을 넣어서 균질화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25 플러스 225잖아요. 그래서 250 중에 시료 25만큼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도 10배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내가 넣었던 시료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희석배수의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배 희석한 것을 가지고 다시 10배 희석을 했고 그 다음에 1ml를 취해서 표준평판을 했으니까요. 10배 곱하기 10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63개의 진락이 형성이 되었고 63,000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65번입니다. 배양 후에 총 균수를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 최초 세균수가 3마리,
그런데 세대 기간이 20분인 것을 2시간 동안 배양을 했으니까요. 세대 기간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2시간 20분 이 시를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20분, 20분 이 땜으로 세대 기간은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최초 세균수가 3,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6승해서 192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조금 바뀌어서 나와도 계산식 잘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7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주요 기능을 묻고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에 있는 기관이고요. 진핵세포에서 호흡 담당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호흡작용을 주로 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참고로 원핵세포에서도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호흡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메소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번 우리 그람염색을 한번 보시죠. 그람염색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시약을 묻고 있습니다. 그람염색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약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사용하는 순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는 크리스탈 바이올렛 시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게 되죠. 염색을 하고 나면 두 번째로 매염을 시켜야 되죠. 염색약이 잘 묻게. 그거를 요오드 들어있는 것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람 요오드를 가지고는 매염이 잘 되도록 합니다. 해설에 보시면 루걸 용액이 되어 있는데 루걸 용액이 안에 이 아이오딘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오딘이 들어있어서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람 요오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하고 매염을 했으면 이제 탈색을 시키죠. 탈색은 알코올이나 아니면 아세톤을 이용을 해서 탈색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사프라닌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대비 염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78번 한번 보시죠. 분열에 의해서 무성 생식을 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효모를 묻고 있습니다. 효모는요, 대부분 출합법으로 증식을 하는데 하나가 분열에 의해서 증식하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스키조사카로마이세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키조사카로마이세스는 효모인데 분열에 의해서 증식을 한다. 하나 기억을 해두시죠. 다음으로 79번 보시면요. 미생물 증식 곡선에서 환경에 대한 적응 시기로 세포수 증가는 거의 없는데 세포 크기가 증대되고 RNA 함량이 증가하고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보시면 유도기가 제일 먼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기 가죠. 그 다음에 정상기 가죠. 그 다음에 사멸기 갑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요. 유도기에는 세포수 증가는 없고 대수기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최대 세포수가 나타나는 정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균수가 줄어드는 사멸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랑 같이 연관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요. 이해가 쉽고 기억하기도 쉬우실 것 같고요. 문제는 세포수 증가는 없는데 세포 크기 증가하고 RNA 함량이 증가하고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 유도기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은 63번, 3회의 63번 문제로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미생물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식품화학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이 수분 활성도 개념을 보면 미생물이 생육 가능한 최저한의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세균의 경우에는 0.90 그리고 효모의 경우에는 0.88 그리고 곰팡이의 경우에는 0.80이죠.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1번 문제를 보시면요. 효모의 뉴버그 제일 발효 형식에서 에틸알 코올 이외에 생성하는 물질을 묻고 있습니다. 이 뉴버그의 발효 형식은 1, 2, 3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1 발효 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제1 발효 형식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현기 상태로 발효했을 때 생성되는 것, 그게 에틸알 코올과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죠. 에틸알 코올 분자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C2H5OH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물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 4번 같은 경우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으로 가서 보면요. 주정 발효에서 글루코스 1톤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이론적 수란을 묻고 있는데요.
글루코스 한 분자를 가지고 발효를 하면 우리는 두 분자의 에탄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이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이거든요. 그래서 글루코스 180을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이론적 수량은 여기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 곱하기 46을 계산해서 나온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1000kg을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 양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511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78번 문제로 가서요. 그람 양성 세포벽에만 있는 성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의 구분은 세균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염색을 했을 때 남색, 자주색, 적자색 이런 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한 개의 두꺼운 펩티도 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펩티도 글리칸층에는 테이코이게시드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는 염색을 했을 때 적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다당층, 지단백층, 그리고 펩티도 글리칸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펩티도 글리칸층이 조금 얇죠. 그리고 테이코이게시드는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 세포벽에만 들어있는 것을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가장 맞는 테이코이게시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한번 봐볼까요? 청국장 제조에 이용되는 고초균, 미생물 종류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식품미생물학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청국장 제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짝지어서 기억하기가 좋죠. 서브틸러스 바실러스라고 하는 것 짝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